20대 중반부터 심한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 있잖아요. 40대 초반에만 가도 몸에 있는 근육은 빠져서 사망률을 250%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근육을 잘 자극하기 위해서는 운동과 영양이 여태까지 했던 방식이 아닌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셔야 근육이 붙게 됩니다.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차의과학대학교 스포츠의학대학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홍정기 교수입니다. 한국에도 이 러닝 바람이 불었잖아요. 러닝 많이 하시는 분들 근육 빠진다는 거 잘 모르실 겁니다. 유산소 운동 위주로 계속 그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심폐는 좋아질지 모르지만 몸에서 또 근육은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이 편안한 것은 아니지만 근육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심장의 순환계를 활용하면서 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육은 가장 적은 우리가 자세 근육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근육들 위주로 사용하게 되니까 근육의 비대나 또는 근육의 발달, 커짐 현상을 만족시키기 위한 부하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육을 키우고 또 근육을 잘 자극하기 위해서는 강도가 약간 낮은 유산소 운동보다는 강도가 살짝 높은 무산소 운동이나 또는 저항 운동, 이런 운동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죠. 근육이 잘 붙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저항 운동을 여태까지 했던 방식이 아닌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셔야 근육이 붙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근육 그리고 또 근력 관련된 지수를 알려줬는데요. 남성 40세 경우에는 자기 몸무게 90% 정도를 양손에 나눠 쥐고 1분 정도는 걸어 다닐 수 있어야 되고, 여성의 경우에는 자신 몸무게의 75% 정도를 양손에 나눠 쥐고 1분 동안 걸어야 됩니다. 60kg인 여성분은 20kg, 20kg 이런 중량을 들고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1분 걸어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꽤 높은 수준의 근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kg, 1kg 아령 갖고 이렇게 하셨다, 그것으로 근육 키우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근육 위주로 적당한 저항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하시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한 3가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스쿼트 운동입니다. 스쿼트 운동은 아무래도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엉덩이 근육, 그리고 밑에 있는 종아리 근육, 허리 기립근까지 5개 근육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스쿼트 운동을 한번 보여드리면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게 다리를 위치하게 하고요. 손은 양쪽 어깨를 교차해서 한 반 정도만 이렇게 내려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무릎이 살짝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무릎을 가끔씩 이렇게 빼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살짝 발가락을 넘어가도 좋습니다. 무릎이 그렇게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괜찮으니까요. 10회씩 한 4세트에서 5세트 하시고요. 두 번째는 런지입니다. 큰 근육들 위주로 키워야 되니까요. 런지는 앞발과 뒷발을 너무 크게 벌리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이것 역시 무릎이 발가락을 넘어가도 됩니다. 무릎에 심한 손상이 있다면 좀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내가 괜찮다 하면 근육 키워야 될 때는 가동 범위를 좀 만들어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근감소도 예방하고 근육을 좀 키울 수 있고요. 그 다음 허리 기립근과 엉덩이 근육인데요. 이것은 굿모닝 운동이라고 합니다. 손을 여기다 놓고요. 이렇게 하나, 둘, 허리가 굽지 않고요. 이렇게 되면 빠져나가는 척추 기립근을 자극해서 좀 덜 빠져나가게 하고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운동을 10회에서 한 15회 정도 3세트 또는 5세트 정도 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무릎을 더 많이 벌려서요. 무릎을 앞으로 내지 말고 옆으로 이렇게 요만큼만 내려보시고요. 이렇게 다리를 넓혀서 벌리는 이 와이드 스쿼트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 10회 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벌써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기 무릎이 사실은 저 발가락을 넘어가지는 않잖아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니까 요만큼만. 그리고 손을 이렇게 내려서 불안한 무릎을 감싸주니까 이렇게 해서 10개. 4세트에서 5세트 정도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누워있을 때는 편하게 누워있는 거 아닙니까? 살짝 이것만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요. 여기서 엉덩이만 살짝 들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둘, 셋. 엉덩이만 드는 겁니다. 그래도 벌써 여기 딱 힘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다리와 다리를 꽉 붙여서 여기서 서로를 미는 겁니다. 밀어서 또 다리에 힘이 가게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 두 다리가 안 밀리기 위해서 꽉 미는 이런 동작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를 뻗었다
이런 식으로 누워서도 이게 잘 되면 이 발목을 내 몸을 향해서 살짝 구부려서 이런 식으로 하면 더 근육에 자극이 갑니다. 한쪽 다리당 10개씩. 그리고 하나 이렇게 들어서요. 여기서 이렇게 돌려보는 겁니다. 하나, 둘, 반대로도 하나, 둘. 이미 다리 무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다리 무게를 들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그냥 앉아서 근육이 빠지는 것보다 딱 들어서 돌려주니까 큰 근육 위주로 우리가 힘을 쓸 수 있겠죠. 앉아서도 사실은 근육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마시고 살짝살짝 움직이면 근육에 자극이 가니까 근감소를 좀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런 운동들은 충분히 있죠. 앉은 상태에서 지금 그대로 이렇게 둘, 종아리 근육을 활용하는 뒤꿈치 들기 있잖아요. 지금 제가 한 5개 정도 했거든요. 한 20개 정도 하시면 뒤쪽에 있는 종아리가 아주 딱딱해지고 좋은 느낌이 납니다. 그다음에 또 팔걸이 잡고요. 하나, 둘. 마치 걷는 것처럼 근데 이 큰 대퇴사두근을 이렇게 쫙 쓰면 여기가 딱딱해져요. 그만큼 근육이 쓰여졌다는 거잖아요. 너무 뒤로 앉지 말고 살짝 잘 안 올라가는 것 같으면 앞으로 앉으셔서 이렇게 올리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릎을 이렇게 펴가지고요. 여기서도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들 수 있죠. 그럼 여기 근육이 딱딱해지거든요. 이런 식의 운동. 여기도 이렇게 해서 발목 살짝 나한테 접어서 위로 이만큼만 올려도 근육에 자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7회에서 8회 양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한 3세트 하시면 그냥 가만히 처져서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가죠. 요거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이 이제 대퇴사두근, 그리고 앞에 있는 정경골근, 가자미근, 비복근, 이렇게 종아리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거죠. 상체도 이런 의자일 경우에는 살짝 이렇게 나와서요. 이 팔걸이를 잡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하나, 둘, 엉덩이 다 닿지 말고 셋. 이렇게 되면 벌써 팔이 딱딱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또 상체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2두근과 3두근에 이렇게 같이 힘이 들어가고 또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삼각근, 뭐 2두근, 3두근, 그리고 전완근이라고 해서 꽉 잡고 있으니까 이런 근육에 이제 힘이 들어갑니다. 회사에서는 일단 많은 분들이 뭐 거북목 그리고 라운드 숄더 때문에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요 손을 이렇게 양쪽 어깨에 놓고요. 쭉 구부려서 등을 완전히 스트레칭하고 그 다음에 싹 펴가지고 허리 길이끈에 자극 주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이런 운동 좋죠. 그다음에 어깨가 조금 시리고 또 어깨가 좀 뻣뻣한 것 같다 그러면 책상에서 일하시다가 앞으로 나란히 해서 이렇게 스트레칭 하듯이 어깨를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마치 기차 바퀴라고 그러죠. 뒤로 쭉 끌었다가 앞으로 가듯이 또 거꾸로 끌고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그냥 어깨가 굉장히 시원해지고 목, 어깨, 가슴과 등까지 쓰는 거니까 가만히 앉아 계신 것보다 훨씬 좋죠.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운동으로는 막 근육이 커졌다 이런 건 아닙니다. 관절이 뻣뻣해져 있고 그러면서 불편감이 있는 분들은 근육이 더 잘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냥 근육에 힘을 꽉 주고 있고 이렇게 될 때 훨씬 더 근육이 약해지니까 근육을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근육을 키울 수 있게끔 저항 운동을 하셔야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분명히 좀 정립하고 싶은 게 이런 운동을 했다고 해서 근육이 막 커진다는 아니지만 근육이 빠지는 것을 일단은 막아줄 것이다. 일단은 그것을 지연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감소증의 원인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 자극이 없어지니까 그 근육을 이루고 있는 섬유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즉 손실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의 이유로는 노화 그리고 좌식 생활을 오래 하신다. 이렇게 되시면 근육이 계속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감소가 시작될 때 몸에서 보내는 가장 빠른 신호는 자꾸 앉고 싶다. 그리고 나가서 운동하는 것도 지겹다. 이제 힘들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죠.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근감소가 올 때 처음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또 근감소가 오게 되면 확실히 걷는 보폭이 짧아지고 그 다음에 속도도 느려지죠. 그리고 예전에는 막 계단 2계단씩 막 올라갔는데 이제는 1계단 올라가는 것도 벅차고 또 자꾸 에스컬레이터 찾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한 38세, 39세 이때부터 1년에 1%에서 2%씩 잃는다고 그러는데요. 또 지난달 나온 연구 보니까 여성 같은 경우에는 30대 초반부터 근육이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70세 정도 가까이 가면 자기 최고 근육량이 한 40에서 45% 정도가 빠지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가장 먼저 빠지는 근육은 일단은 하체 근육입니다. 엉덩이 근육, 그리고 뒤에 있는 햄스트링 근육, 이런 근육들이 먼저 빠지게 됩니다. 흥미롭게도요, 여성분들 가운데 20대 중반부터 심한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 있잖아요. 노력 많이 하시는데 예뻐지시긴 하셨는데 근육이 너무 빠져있는 상태. 그래서 한 40대 초반에만 가도 벌써 피부는 좀 탱탱하시지만 몸에 있는 근육은 빠져서 노인과 같이 걷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러한 자세를 갖게 되는 케이스, 저는 사실은 꽤 많이 봅니다. 미국에서 연구를 했죠. 당뇨나 고혈압 그리고 뭐 고지혈 같은 것이 전체 사망률을 한 50%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이 노쇠, 몸에서 근육이 빠지는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 사망률을 250% 높인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이런 근력 강화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쓰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육들이 빠지게 되면 일단은 휘청휘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낙상의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보폭이 짧아지니까 주춤주춤 걷는, 이렇게 되니까 일단 걷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못 걷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이것과 함께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죠.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시고 나서 혈당을 또 내려줄 수 있기 위해서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이 불가능하니까 대사적 질환에도 노출되실 수 있고 계속 또 무기력해지시고 또 계속 몸은 약해지시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노쇠 현상, 이런 것들이 또 근육이 빠지는 현상이 본인이 사실 수 있는 나이보다 조금 더 빨리 돌아가실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그 근육이 잘 안 만들어지는 분들은 유전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 강도와 섭취하는 식단일 겁니다. 영양분, 즉 근육을 잘 만들어주는 이 단백질 위주의 식사, 하루에 자기 체중의 이제 킬로그램당 1.2g에서 2g 정도는 드셔주셔야 됩니다. 모든 게 골고루 드셔야 되지만 단백질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니까 달걀, 연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릭 요거트도 좋아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콩류, 그리고 우리 육류에도 단백질은 많으니까요. 이걸 많이 먹는 것은 그렇지만 적절히 내 체중당 1.2에서 한 2g, 내가 그 정도는 꼭 챙겨 먹고 있나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좋은 수면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운동과 영양이 좀 잘 맞아떨어지고 좋은 수면의 질을 가진다고 그러면 운동 부하만 잘 제공되게 될 때 근육은 큰 보디빌더처럼 크지 않아도 근육은 천천히 붙게 돼 있기 때문에 세 개를 꼭 챙겨야 됩니다.